월드뉴스 코리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드네프르강 유역의 서쪽 헤르손 지역에 대한 대규모 반격 공세를 펼치며 요충지 헤르손시 탈환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푸틴 정권은 어려운 정세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립통신 매체인 우크린폼에 따르면 부다노프 국장의 연례 보고에서 현재 헤르손주의 드네프르강 서쪽 지역의 러시아군에서 가장 훈련되고 가장 전투 능력이 높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군의 공수부대와 특수부대, 해병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다노프 국장은 이들이 헤르손 주둔 부대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분 동원령으로 동원된 병력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헤르손 방면의 러시아군의 병력은 약 4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헤르손 지역의 드네프르강 유역의 서쪽 지역에 배치되는 러시아군은 드네프르강에 걸리는 카옵카 수력발전소, 카오프스키 다리 방면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드네프르강 유역에서 다리이프카교, 안토니프스키 철교, 안토니프스키교와 같은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등에 의한 공격으로 피해를 받아 러시아군은 회로가 대폭 제한되고 보급도 어려운 정세에 직면해 있어 고립 상태에 가깝다는 지적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황에서 군사적 합리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러시아군의 공수부대, 특수부대, 해병 등의 정예부대, 그리고 동원된 병력 등은 전략적으로 철수시켜 전력을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러시아군은 철수할지, 교전할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서방의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철수 가능성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헤르손 지역 대표 사모이렌코에 따르면 러시아의 병사들과 로스그발디아로 불리는 러시아 경찰 조직의 상층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헤르손의 서쪽 지역에서 떠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교와 물자를 드네프르강 동쪽 해안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칠러시아파 점령 당국은 헤르손시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CNN에서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와 교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CNN은 헤르손의 칠러시아파 당국이 민간인과 병원 설비 등을 동쪽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가운데 서쪽 지역에는 최대 1000명의 부분 동원으로 징집된 동원병이 배치되어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견된 동원병은 대피한 현재 주민의 집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시를 둘러싼 전투에 대비해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헤르손시는 드네프르 강이 서쪽에 위치합니다. 이에 앞서 영국 국방부는 28일 최신 정보에서 서쪽 지역의 러시아군 부대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된 예비역이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시가전용 진지와 차량용 바리케이드를 구축했다고도 하는데요. 영국 국방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드네프르강 서쪽의 러시아군 부대에 동원된 병사들이 보강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인력과 훈련 부족으로 인해 전력의 수준은 매우 낮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헤르손에 거주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거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헤르손 시내에서는 싸우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신인 러시아 병사들로 넘쳐납니다. 그들은 몇 주 전에 순찰을 하던 러시아 군들보다 장비가 부실해 보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러시아군은 러시아군의 공수부대, 특수부대, 해병 등 정예부대로 추정되는 부대는 철수하면서 새로 동원된 병사들을 드네프르강 서쪽의 러시아군 부대에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공세를 최대한 막기 위해 투입되었고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시 탈환을 미루도록 시간을 끌려고 하는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이러한 관측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헤르손 지역을 병합하기 전 러시아군의 간부로부터 헤르손주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을 러시아령으로 병합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개인의 결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탈환을 허용하면 책임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언론인은 이번 전투가 푸틴 정권에 있어서는 결전을 의미한다고 SNS를 통해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침공 이후 러시아군이 제대로 달성한 유일한 실적인 헤르손시를 잃게 되면 군 내부에서는 심각한 사기 저하를 입을 수 있으며 특히 헤르손의 패배는 곧 푸틴의 패배를 상징하게 됩니다. 언론들의 보도들을 종합해본 결과 즉 푸틴 정권으로서는 군사적 합리성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드네프르강 서쪽의 러시아군 부대를 철수시키고 병력을 온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는 지난 2월부터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군이 제대로 전과를 낸 곳은 헤르손 지역의 주요 도시인 헤르손시뿐입니다.
그런 주요 요충지인 헤르손시를 잃는 것은 푸틴 정권의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많은 주요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드네프르강에 놓인 여러 다리가 피해를 입어 보급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새로 동원되고 있는 훈련이 부족한 동원병들로는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시 탈환 움직임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대로라면 헤르손시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섬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푸틴 정권이 러시아군의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시 탈환을 지연시키더라도 전황을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시간을 벌어봤자 앞으로 푸틴 정권에게 있어 어떤 전망이 있느냐 하면 구체적인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러시아의 입장에서 희망을 걸어본다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희망적 관측으로 헤르손시에서 시간을 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푸틴 정권이 이러한 희망적 관측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사적 작전을 벌이고 있다면 그 생각이 빗나갈 경우에는 큰 손실만 남게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다른 보도로는 시간 끌기를 통해 새로 동원된 예비역 부대의 훈련을 끝마치고 러시아군의 보충 부대를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이며 현재 징집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영국 등 각국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새로운 병사가 훈련을 마치고 배치될 무렵에는 우크라이나군 측도 훈련을 마친 새로운 병력들이 배치되는 상황이 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양측은 새로운 병력들을 훈련시켜 배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할 때 드네프르강 서쪽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전투원을 파견하고 있는 러시아의 민간 군사회사 와그너 그룹의 창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푸틴에게 직접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의 사령관이 해임되며 강경파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 TV 채널 RBK, 모스크바 타임스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라핀 장군이 러시아 중부군 사령관에서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철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라핀은 체첸공화국의 카디로프 수장 등 강경파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라핀 전 사령관의 해임의 진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해임 정보가 난무하는 것 자체가 카디로프 등 강경파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와그너 그룹과 카디로프의 체첸군 등 사병과 고용된 용병들 간에서 러시아군 사이에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정규군이 아닌 강경파 용병들의 의견으로 러시아군 사령관 등이 해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향후 러시아군의 푸틴 정권에 대한 불만은 커져 추가적인 사기 저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도를 보면 푸틴 정권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있어 사방이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흑해에 주둔한 러시아 해군에서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서부 세바스토폴 항만 일대에서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의 함정과 민간선이 우크라이나 무인기 등으로 공격당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 공격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를 경유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에 관한 유엔 등과의 사자 합의 참가 중단을 표명했습니다. 곡물 수송의 안전 확보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군 함정이 표적이 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해상 수출에 관한 합의는 11월 19일로 기한이 만료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측의 방해로 수출량의 감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무인기 9대와 무인 함정 7척이 사용됐으며 러시아 해군의 소해정 한 척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보기관은 SNS를 통해 올해 4월 침몰한 대형 순양함 모스크바함을 대신해 흑해함대에 기함이 된 프리기탐이 손상됐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9일에 벌어진 해상 공격에는 영국도 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영국 국방부는 이날 SNS를 통해 러시아의 거짓말이라고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의 흑해함대는 기함인 모스크바,
상륙함 사라토프와 초계함 2척을 잃었고 소해정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8월에는 흑해함 대사령부에도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흑해함대에 기함이 된 프리기탐이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러시아 흑해함대는 지휘 중추의 기능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황들로 인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정권 내부에서는 강경파들이 푸틴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 작전을 앞두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는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세는 하나의 큰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자원, 식량, 경제 문제 등을 야기하며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경제적 혼란을 우리는 이미 직접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현재 월드뉴스 코리아도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꾸준히 전달하여 현재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